되게 많이 만나요. 왜 많이 만나냐면 역사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개발자가 37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기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역사로 본다면 한 3, 40년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이런 기가 막힌 에너지를 제품화하긴 했는데 왜 대중화시키지 못할까에 대한 답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연구자이고 R&D 전문가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분들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개발자하고 한 번씩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퀀텀 팀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퀀텀 수기를 제가 최초에 제안을 했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개발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별로 효과 없을걸요? 별로. 근데 시큰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과 있다는 걸 이 퀀텀을 37년 동안 연구한 사람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전 세계 1000명 정도가 되는 퀀텀 연구사,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한 100년의 역사가 퀀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물의 퀀텀을 전사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클 건지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에 매몰되어 있고 과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하죠.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상 하는 이야기죠. 과거에 대한 어제까지 익혔던 지식, 어제까지 제가 인정했던 강력한 확신을 저는 오늘 다 버린다 그랬죠. 왜? 미래에 맞지 않는 사고이기 때문에. 미래에 맞지 않는 내 지식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늘 다시 태어난다. 늘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반전의 모멘텀이었고 항상 세상을 어떻게 봤다? 역발상으로 봤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저렇게 가지? 나 혼자 나는 다른 길을 갈 거야. 저는 제 삶이 평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뭐다? 미래의 감각, 시대의 감각, 시장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 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워요. 과거에 대부분 매몰되어 있거나 현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는 뭐냐라고 규정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통째로 혁신가다. 정의는 통째로 혁신가다. 회사도, 문화도, 조직도, 대표도 모든 구성원이 혁신가다. 이게 저희가 전 세계 워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라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다짐시켜 드릴게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에 대한 거는 사업 설명회가 영상으로 워낙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퀀텀 관련된 또는 워터 관련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귀한 시간이라 그런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헷갈렸고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조금만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과거의 노하우로 우려먹는 일은 시대의 낭인이 된다. 낭인이 뭐죠? 거지를 낭인이라고 합니다. 거지가 낭인이에요. 자, 과거의 것을 자꾸 우려먹으려 한다면 나는 뭐가 된다? 내일의 거지가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뭐죠? 깊이 있는 관찰력과 창의적 사고만이 미래를 열수있다. 과연 그래서 우리가 혁신가가 되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내일의 거지가 되지 않고 내일을 창조하려면 우리는 항상 뭐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해야 되고 좀 예민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사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무겁, 극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쁘고 밝고 어둡고가 아니라 그 스펙트럼에 한계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역발상이 가능하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고 우리 정인이 그렇게 갈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변하고 있다. 이게 다른 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걸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튀김기 저희가 괜찮은 거 만들었죠?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죠? 양자 퀀텀 튀김기를 만들었어요. 자, 이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초로 먹는 음식에다가 양자 퀀텀을 넣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양자 물리학자가 양자를 공부하고 있고 퀀텀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무도 먹는 음식에다가
큰 틈을 넣을 생각을 못했다. 근데 정인이 세계 최초, 세상 최초로 뭘 만들었다? 먹는 음식에다가 양자 큰 틈을 넣어봤다. 넣어봤더니 어떻더라? 거의 기적 같더라. 일반적인 양자 제품에 무려 50배 빠른 임상 효과들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표집하고 있는 이 양자 큰 틈에 대한 임상은 세계 최초입니다. 아마 먹는 데다가 양자를 넣은 것에 대한 논문을 쓴다면 아마 세계에서는 정인밖에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일으켜지는 이런 사례들이 표집화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세계 최초의 양자 푸드에 대한 논문이 작성된다. 여러분들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아마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는 양자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지만 기껏 만들었던 제품들이 다 뭐다? 텀블러입니다. 그리고 뭐다? 젓가락. 요술봉 같은 젓가락. 왜 그랬을까요? 고민의 깊이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큰 틈 양자가 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물에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를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양자라면 어디든 넣으면 다 좋을 것이라는 그 착각, 한계에 다다른 그 착각 때문에 그렇게 인간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미흡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시판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이 좀 아파요. 왜 그런 제품을 팔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큰 틈 수출 안에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과학적 메커니즘이 100가지 이상이 돌고 있습니다. 필터 5종이죠. 자, 활성 필터 5종입니다. 그리고 위에 세라믹 필터가 있고 바이오블이 있고 맥반석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종류는 8가지예요. 하지만 저 안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과학적 메커니즘이 100가지 이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 다 설명 듣고 나면 여러분들 아마 심장이 멎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정인의 뭐다? 올인할 수밖에 없고 모든 전 재산을 정인에다 퍼부을 겁니다. 제가 그럴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저 안에는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들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고민이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필터 5종, 활성 필터 순서를 바꾸면 물맛이 달라집니다. 다시 할까요? 여러분 그 활성 필터 5가지 있죠? 그 5가지 순서별을 바꿔버리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전혀 달라집니다. 물의 에너지도 달라지고 미네랄 양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져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엄청나게 숨겨져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걸 복제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30년 그 기술을 넣었어요. 큰 틈 양자만 37년 연구한 사람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다? 또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푸는 것도 불가능하고 수많은 과학자가 풀기도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 우리 최사님께서 큰 틈은 사랑이라고 했죠.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저는 완성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왜? 인간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에게 도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틈은 완성이다. 제가 이 말을 꼭 드립니다. 그 말은 잘못하면 도전할 수도 있다. 맞짱 뜰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아껴두는 말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게 꽉 차 있어요. 인생의 완성은 쉽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인생의 완성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퀀텀은 완성이다. 무엇과 비교해도 어떤 거와 대립해도 어떤 거와 싸워도 무조건 승리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도구로 쓸 수 있다? 이건 기적이에요. 퀀텀은 완성인데 이 완성을 내가 도구로 쓸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뭡니까? 신의 무기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많은 사람이 빚을 갖고 왔다가 집에 가버립니다. 자,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임상들, 이 짧은 임상들, 상상할 수 없는 이 변화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상상하시면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완성이란 말 외에는 할 방법이 없다.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족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부족한데 그게 다 완성된다는 것은 저는 상상해보지 않았고 제 생에 완성이라는 건 저는 한 번도 도전해본 적이 없는데 이 퀀텀은 완성이다. 그리고 그 완성에 대한 무기를 우리는 쓰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기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면 더 이상 우리의 목표나 꿈은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한계를 지어보지 않은 일은 없었어요. 다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있었죠. 근데 정인의 이 바이오 사업을 제가 하면서 거짓말이 아니고요.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제가 한계를 두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 세계 워터의 1위가 된다면 상상한다면 됩니다. 우리가 세계의 가장 큰 기업을 만든다. 상상한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상상할 건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제 목표는 이미 정했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소망과 열망과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와 비전이 뭐다? 정인의 끝이다. 되시겠죠? 마음껏 상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퀀텀 세계 최초 퀀텀 팀기 개발했고 특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 지금 현재 이제 치킨이 좀 괜찮은데 사실은 여러분들 치킨이 솔직하게 고백드리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맛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부분들에서 굉장히 치밀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치킨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잘 전략을 짜고 아무리 잘 좋은 방향을 잡아도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요. 자, 이런 거죠. 아마추어들끼리 싸우면요 프로가 항상 집니다. 프로들끼리 싸우면 프로 중에 대장이 나와요. 하지만 프로가 아마추어하고 싸우면 항상 너무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가 절대 1등을 못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의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가 싸워서는 우리가 1등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은 냉정해야 됩니다. 시장은 프로들끼리 싸워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이 검증되는데 아마추어가 어떤 짓을 할 줄 모르잖아요. 아마추어는 뭐 한다? 다 반칙을 합니다. 프로들은 정확한 룰대로 하는데 아마추어는 뒤통수 쏴서 때려버리고 그 눈 보지도 못하는 데서 뭐 훅이 날라오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업을 성공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하지만 제가 치킨 쪽은 그냥 어깨 한 12 정도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국명수 본부장님이 1위 해야 되겠다 한다면 1위 합니다. 자, 저는 그냥 한 12 정도 했으면 만족하겠다는데 출고도 우리 국본부장님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그런 꿈을 안 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불필요한 소모전이더라. 자,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베이커리입니다. 베이커리는 경쟁력이 막강하죠. 제가 베이커리를 이야기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이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업종이나 업태에 매몰된 적이 없어요. 업종과 업태에 매몰된 적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제가 대부분 했던 일들이 대부분 잘 됐어요. 뭐 영업도 잘했고 기계 설계 쪽에 엔지니어로서도 굉장히 유명했고 보험회사 영업에서도 탑을 달렸고 근데 제가 연봉을 한 6억을 버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탑에 갔을 때 그냥 금방 내려놓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정상에 다다르고 나면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실제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정인이 완성되면 최성현 대표는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어디 간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상하게 그래요. 기득권이 한 번도 젖어 있은 적이 없어요. 기득권이 나를 가장 위험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풍요롭고 넉넉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적응을 못해요. 제가 너무 풍요롭고 넉넉할 때 저는 그 일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성공시키죠. 그리고 또 버리고 또 다시 도전하죠. 자,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업종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저는 시장의 흐름과 시대 흐름만 봅니다. 시장의 흐름과 시대 흐름을 보지 않고서는 업종에 매몰되었을 때는 다 낙인이 될 수 있다. 시대적 변화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다 거지가 될 수 있다. 제가 보험업계 잘 달릴 때 제가 재무설계사에 신입으로 들어갑니다. 연봉 6억을 버리고 연봉 3천짜리 신입으로 들어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저보고 그랬죠.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대가리만 좋지 걔들.
영업 못해. CFP 물이 좋아. 그런데 영업 잘하는 놈 봤냐? 다 거지들이더라. 제가 간 회사는 안 그래요. 재무설계 회사였고 전부가 연봉이 3억이 다 넘었고 자기장 가지고 있었고 전부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부업으로 만다 디지털대학교 재무설계학과 교수들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6개월 만에 챔피언이 됐어요. 깨끗하게 끝냈죠. 전 직장에 있던 그 연봉을 6개월 만에 다시 탈환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변화만 봤다는 얘기죠. 앞으로의 이 보험 시장은 그냥 판매 중심이 아니라 종합 컨설팅, 그것도 고액 자산가들, 부자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으로 가야 된다. 그들이 들어있는 대부분 뭐죠? 외국 보험, 외국 투자 자산을 검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영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제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장에 갑니다. 그것도 지겨워서 내려놓은 건 아니고 시장의 한계가 보였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투자입니다. 인베스트먼트를 했었죠. 자, 어쨌든 제가 갔던 모든 것은 시장의 변화를 보고 갔다는 거죠. 근데 뭐 실패하진 않았죠. 거의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자, 정리는 모험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대부분 엄청난 모험을 했습니다. 이유가 실패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좀 했어요. 이유가 그 실패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정리를 오픈을 하고 창업을 하고 제가 도전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혼자는 수없이 시행을 해도 관계없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연습을 한다? 시험을 한다? 저는 용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인이 몇 년 안에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안에 한 번의 실수도 시행착오도 해서는 안 된다가 제 신념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법적인 행동은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오너하고 저를 비교하더라도 도덕적, 법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다? 불법적 요소를 단 1도 자행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하는 일을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아웃사이드 가거나 범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도덕심은 저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가든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먹거나 아니면 어떤 데미지를 먹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다. 모든 사업이 다 뭐죠? 제도권 사업이에요. 단 하나도 불법적 사업이 없습니다. 저는 불법적 영업 행위를 가장 싫어합니다. 투자를 권유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돈도 없는 사람한테 투자를 권유하는 것, 이거는 사악한 짓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투자를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교육시켰고 철저하게 그 사람의 실력을 갖춘 다음에 투자를 시켰지, 아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러서 싼쥐돈을 빚을 빌려서 하는 이런 투자를 저는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어날 수 있는 데미지가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용한다는 그건 사기예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종용하는 것은 뭐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장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버실지 어떤 큰 결과를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결과에 따르는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리스크도 없다. 이것만큼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완벽하다. 그거는 제가 늘 묵상합니다. 단 한 개라도 뭐다? 반칙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편법을 하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신념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베이커리는 시장의 시대에 가장 맞는 아이템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동네 빵집.